계획이 최근에 좀 당겨졌어요. 공대공뿐만 아니라 멀티롤 전투기, 다 임무 전투기로 이제 변신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방공망을 교란하는 전자전 장비도 이제 업그레이드가 될 거고, 국산 전투기용 무장들이 대규모로 늘어날 겁니다. 타우러스만큼의 이제 벙커버스터 기능도 갖췄을 거라고 좀 추정이 돼요. 뭐 중동이라든가 폴란드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좀 도입에 가까워지겠죠. 일단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블록이란 단어입니다. 그 블록이란 단어가 뭐냐면, 특히 이제 전투기 개발도 잘 보면 단계별 성능 향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그걸 이제 블록으로 많이 표기를 하는데, 지금 KF-11은 일단 KF-10 블록 1, 그다음에 블록 2가 있습니다. KF-10 블록 1은 공대공 전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전투기와 전투기끼리의 싸움 이런 거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블록 2는 공대공뿐만 아니라 뭐 지상 타격, 그다음에 바다에 있는 뭐 적의 함정을 공격한다든가 정찰 뭐 이런 임무까지 다 하는 일종의 이제 멀티롤 전투기, 다 임무 전투기로 이제 변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블록 2 같은 경우에는 28년 말에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좀 계획이 최근에 좀 당겨졌어요. 그래서 27년 상반기까지로 이제 좀 당겨졌습니다. 그럼 이게 당겨진 배경이 뭐냐? 역설적으로 지금 KF-21 전투기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KF-21 전투기 경쟁 기종들하고 봤을 때 이제 프랑스의 뭐 라팔이라든가 유럽의 유로파이터 타이푼도 과거에 이런 전투기를 개발할 때도 이렇게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공대공 성능만 갖다가 가용할 수 있는 무장들을 먼저 단계별로 적용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쳤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이제 공대지나 이런 임무에 사용할 수 있는 무장들을 먼저 좀 달겠다라는 것도 좀 보여지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그 태국과 캄보디아 간에 약간 전쟁 아닌 무력 충돌이 발생했죠. 거기서 우리가 만든 KGGB가 큰 역할을 했는데, 제가 이제 약간 추정하기로는 이 블록 2 관련돼서 사실 이제 KGGB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먼저 빨리 좀 보내려는 걸로도 보여지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추정하기로는 이제 KF-11에 관심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지금 KF-11 블록 1은 공대공 전투만 할 수밖에 없으니까 사실 사기 애매한 측면이 있어요. 같은 돈이면 예를 들어서 좀 공대공도 하고 공대지도 하고 공대함도 하고 정찰도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이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약간 그런 관심 있는 나라들이 좀 얘기도 한 것 같아요. 블록 2가 좀 빨리 되면 우리가 좀 살 수도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한 걸로도 보여지고, 그래서 우리 정부도 좀 당겨서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KF-21 개발이 생각보다 좀 빨리 진척이 되고 있고, 해외 도입국들도 좀 빨리 했으면 우리가 좀 살 수 있을 것 같은데라고 약간 시그널을 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 정부나 이제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좀 스케줄을 좀 땡기려는 거 아닌가, 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KF-21 뭐 공대지, 공대함 무장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그게 10여 가지 정도 되는데, 일단 우선 제이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리말로 하면 합동 정밀 직격탄이라고 합니다. 이제 미국에서 만든 거예요. 제이담은 보통 이제 GPS하고 관성화법 장비를 같이 쓰는 복합 유도 방식의 정밀 유도 폭탄인데 키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제 멍텅구리 항공 폭탄에다가 키트를 장착해서 이제 정밀 타격을 하는 그런 일종의 스마트 폭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KGGB는 한국형 제이담이라고 불려요. 근데 이제 제이담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제이담은 사실 사거리가 좀 짧아요. 근데 KGGB는 사거리가 한 10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제이담은 사실 이게 이런 긴 날개가 달려 있진 않아요. 근데 KGGB는 긴 날개가 달려 있어서 이게 목표물에 활공해서 날아가서 타격하는 또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 뒤에 숨어 있는 그런 목표물도 이렇게 선회를 해서 활공해서 떨어지는 이런 것도 각 기능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좀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레이저 유도 폭탄 이런 것들도 이제 미국에서 들여오는 레이저 유도 폭탄도 장착이 되고,
그다음에 뭐 정전탄. 정전탄은 아마 많이 모르실 거예요. 정전탄이 뭐냐면 이름 그대로 정전을 일으키는 폭탄입니다. 그래서 우리 잘 보면 이제 변전소 같은 데다가 일종의 특수 물질을 뿌려가지고 변전소를 마비시켜 버리는 거예요. 정전을 일으키는 뭐 이런 것들도 지금 이제 장착을 하려고 그러고 그동안 사실 이제 우리 공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해외에서 전투기를 들여왔어요. 미국에서. 잘 보시면 지금 이제 뭐 F-16, KF-16, 그다음에 F-15K, F-35 다 미국에서 들여온 전투기죠. 근데 이런 전투기들의 이제 국산 무장을 사용하려고 그러면 과정이나 절차가 되게 복잡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전투기를 만든 미국의 업체에다가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미정부 허가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무장을 또 달려면 각종 테스트도 진행해야 되고 체계 통합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컴퓨터 보면 마우스 끼고 뭐 이러잖아요. 키보드 끼고 이런 과정들이 다 필요해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그 해외 항공기 업체에다가 돈도 줘야 돼요. 체계 통합하는 게 다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테스트도 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 그 국산 이런 전투기용 무장이 그동안 발전을 못했어요. 물론 우리가 KGB도 만들었지만 KGB도 잘 보면 FA-50, 뭐 KF-5EF, 뭐 F-16, F-15K 이런 다 쓸 수 있는데 전투기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 임무 컴퓨터와 이렇게 통합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별도의 단말기를 가지고 쓰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운용에 좀 불편함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KF-10이라는 국산 전투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뭐 해외 업체에 돈 줄 필요 없이 그냥 우리가 하면 돼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아마 이런 국산 전투기용 무장들이 대규모로 늘어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KF-21 수출에도 해외 무장을 달면 KF-11 수출할 때 무장을 달아야 되잖아요. 무기를 달아야 되잖아요. 이걸 다 이제 그쪽 나라 해외 무장이면 해외 국가의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런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걸 만약에 국산으로 대신하면 우리 정부만 오케이 하면 이제 어디든 팔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KF-11의 경쟁 기종들 잘 보면 뭐 유럽이 만든 유로파이터 타이푼 거기도 보면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탑재한다라고 자랑을 많이 해요. 이제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뭐 타우러스, 그다음에 스톰 섀도우, 스칼프 이지 한 사거리 300km 이상 되는 나라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뭐 300km, 500km, 타우러스는 거의 이제 500km급이고 왜냐면 이제 이런 그 유로파이터 타이푼이나 라팔 같은 경우 보면 완전한 스텔스 전투기가 아니에요. 그럼 이제 적 가까운 데 가면 적의 지대공 미사일이나 대공포에 요격을 당하겠죠. 그래서 먼 거리에서 적진 깊숙한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사용하게 되면 전투기의 생존성이 확 늘어나죠. KF-11도 사실 비슷해요. KF-11도 물론 이제 외형적으로는 저피탐 설계, 그러니까 스텔스 설계가 돼 있지만 일단 밖에 무장을 달면 이게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KF-11 하면서 우리도 이제 천룡을 개발을 같이 하게 된 거고, 그래서 천룡은 이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부르는 이제 프로젝트명이고, 방위사업청에서는 보통 이제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2차 사업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장공지2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도 그래서 사거리 500km 이상의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을 KF-21에 달아야 된다. 그게 이제 공군에서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천룡을 개발하게 됐죠. 그래서 천룡하고 타우러스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타우러스는 물론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첫 번째 단점이 뭐냐면, 미사일을 전투기에 장착하기 전에 연료를 넣어줘야 돼요. 왜냐면 이제 그 타우러스 같은 경우에는 항공기랑 비슷해요. 그 터보팬 엔진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항공 연료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타우러스의 이제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이거를 쏘기 전에 연료를 넣어서 장착을 해야 돼요. 근데 반면에 천룡은 보관이 가능한 연료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제 연료를 따로 넣을 필요 없이 연료를 넣어놨다가 필요할 때 그냥 사용하면 되는, 쏘면 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일단 강점이고, 유도 방식 같은 경우에도 타우러스는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지상에서 뭘 입력해줘야 되는 게 되게 많아요. 이런 것들 제가 봤을 때는 좀 간소화 시켰을 걸로 보여지고, 또 한 가지 천룡의 강점으로는 미사일 모양이 잘 보면 되게 스텔스화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이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같은 경우에 적의 지대공 미사일에 유혹될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개발 때부터 스텔스 설계를 적용해서 그러한 거를 최소한으로 낮췄죠. 그래서 적의 지대공 미사일에 유혹될 확률도 최소화시켰고 적의 레이더에 발견될 확률도 최소화시켰다. 그런 측면에서는 타우러스보다 이제 강점이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타우러스만큼의 이제 벙커 버스터 기능도 갖췄을 거라고 좀 추정이 돼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열 압력탄, 그래서 이제 뚫고 들어가서 이런 미세한 분말을 지하 공간에 확 뿌리고 갑자기 이제 점화되면서 열과 압력으로 지하 시설물을 부수는 이 열 압력탄 기술에 있어서 좀 세계 정상급 기술을 갖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아마 천령에 다 적용이 됐을 걸로 보여지고, 실제로 이제 그 우리 육군에 쓰고 있는 우레라고 불리는 전술 지대지 미사일에도 그런 열 압력탄을 이용한 벙커버스터 기능들을 이미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뭐 전 세계적인 그런 벙커버스터 기능도 천령에 집어넣었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지금 KF-11 블록1은 엄밀히 그리고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출 시장에서 경쟁력이 없어요. 보통 지금 KF-11 블록1 양산 대당 가격이 한 900억, 1000억 사이 할 것 같은데, 그 정도 금액으로 한 가지 임무만 한다 그러면 사실 이렇게 사줄 만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도 얘기했지만 약간 이제 관심 있는 국가들이 메시지를 준 것 같아요. 다임무가 돼야 우리가 좀 사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감안해서 좀 스케줄을 좀 땡긴 측면도 있고, 그렇게 되면 만약에 우리가 27년 뭐 상반기에 이런 것들 다 확보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언급됐던 나라들, 뭐 중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뭐 폴란드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좀 도입에 가까워지겠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땐 무장 장착 능력, 그다음에 무장 다양성이 사실은 지금 이제 KF-21 수출에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한간의 KF-21 블록 3, 그러니까 지금 KF-21은 잘 보시면 완전한 스텔스 전투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텔스 기능을 일부 갖고 있는 전투기예요. 근데 이제 KF-21 블록 3는 완전한 스텔스 전투기로 이제 변신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잘 보시면 그 공대공 미티어 미사일을 기체 하부에 이렇게 반매립식으로 한 반 정도 들어가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제 이 부분을 뭐 일설에 의하면 이제 개조를 하면 이제 안으로 미사일을 넣을 수 있는 내부 무장창을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이제 경쟁 기종이 이제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F-35 같은 스텔스 전투기랑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F-35는 사실 이제 KF-21 블록 3, 지금 이제 KF-21을 개조해서 공대공 미사일을 안으로 집어넣는 방식으로 하면 무장 능력에서 사실 KF-21 블록 3는 F-35보다 뒤져요. 요새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KF-21 EX 관련된 얘기, 그것도 사실은 이제 해외 국가들이 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F-35를 살 수 없는 중동 국가들이 좀 KF-21 블록 2도 좋은데 우리도 F-35급의 전투를 갖고 싶은데 좀 만들어줄 수 없냐, 좀 이런 얘기들을 좀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KF-21은 이제 기체 크기가 사실 좀 제한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안에 뭐 많은 무장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딘가 공간이 점점 줄어들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제 연료 탑재하는 부분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제 뭐 최근에 나온 KF-21EX 같은 경우에는 요 동체 옆에다가 연료를 넣을 수 있는 이제 컨퍼멀 탱크라는 거를 좀 새로 장착된 그런 CG가 나오기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F-35에 좀 근접한 그런 무장 장착 능력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갖출 수 있는데, 다만 이제 그게 있습니다. 과연 우리 공군이 지금 KF-21 블록 3, 그러니까 기존 KF-21을 개조해서 5.5세대나 5.5세대 전투기를 갈지, 아니면 아예 새로운 전투기, 그게 이제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라고 하는데 KF-XX로 갈지, 그건 아직 결정된 바가 없어요.
다만 이제 한국항공산업 특히 이제 KFC 만드는 카 입장에서 봤을 땐 그런 해외 국가들의 니즈가 있거든요. F-35급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우리가 사줄 수도 있다라는 좀 그런 니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반영해서 지금 KF-21EX를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반면에 이제 유무인복합은 약간 별개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무인복합은 꼭 굳이 KF-21 블록 3가 아니더라도 기존에 이제 KF-21 블록 1이나 KF-21 블록 2 향후에 나올 이런 거에 뭐 임무 컴퓨터라든가, 그러니까 컴퓨터에 두뇌인 임무 컴퓨터, 그다음에 통신 장비들을 좀 손을 보면 유무인 복합을 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나 해외 다른 나라들도 4.5세대 전투기에도 이제 유무인 복합을 적용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꼭 그게 5세대 전투기의 핵심은 아니다. 유무인 복합이. 그런 측면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KF-21 블록 2 같은 경우에는 블록 1에 없던 새로운 장비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EOTGP라고 영어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전자광학 및 목표 추적 장비. 그래서 이제 지상이나 해상에 있는 목표물을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우리 저기 스마트폰 보면 줌으로 막 당겨서 보고 이러잖아요. KF-21 EOTGP도 지상이나 해상에 있는 목표물을 전자광학 장비를 이용해서 뭐 줌을 확대해서 보기도 하고, 아니면 야간에 이제 열 영상 이런 걸 통해서 보기도 하고, 레이저 유도를 한다던가, 그다음에 뭐 GPS 그런 폭탄들을 유도하는데 사용하는 핵심적인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게 KF-21 블록 2에도 이제 장착이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KF-21 블록 2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방공망을 교란하는 전자전 장비도 이제 업그레이드가 될 거고, 뭐 앞서 살펴봤듯이 뭐 공대한 무장 이런 것들도 대폭 늘어날 거예요. 다만 이제 KF-21 블록 3는 그 밖에 다는 EOTGP를 이제 안에 내장형으로 바꿔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스텔스 성능을 가질 수 있는 뭐 필름이라든가 도료라든가 이런 것도 개발을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사실상 새로운 전투기를 만든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개발비 자체도 아마 많이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좀 지금 개발 리스크도 있고, 그다음에 엔진도 사실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KF-21 블록 3가 과연 우리 공군이 이 방향으로 갈지 아니면 아예 새로운 전투기 만들지, 요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